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 3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가는 질병 ABC의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가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가지는 특징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결핵, 무좀, 홍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특징을 두 개만 주고 하나는 동그라미 A로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질병 A, B, C를 보니까 A는 이 중에서 특징을 두 개 갖고 B는 특징을 세 개 갖고 C는 특징을 하나만 갖습니다. 그럼 우리 결핵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결핵은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세포 구조이다. 맞는 말이고, 핵막을 갖는다. 이거는 틀린 말 되겠습니다. 세균은 원핵세포니까 핵막이 없죠. 그 다음 무좀 볼게요.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균류죠. 그렇지. 균류는 진핵생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 구조이면서 핵막도 같죠. 마지막으로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도 아니고 핵막도 같지 않죠. 그러면 특징을 3개 가질 수 있는 녀석은 누구지? 곰팡이밖에 없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돼야 되고, 그다음 B가 곰팡이가 됩니다. 무좀이 되는 거죠. 그다음 특징을 2개 가질 수 있는 건 세균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A가 결핵.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바이러스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되고 얘가 홍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찾았어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감염성 질병이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한다. 그러면 질병 A, B, C가 모두 해당해야 됩니다. 질병 A, B, C 모두 감염성 질환 맞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 니은. A의 병원체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A의 병원체는 세균, 분열법 증식.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 C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세포 구조 아닙니다. 역시 맞는 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표는 질병,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그림은 병원체 X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결핵, 독감,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X는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의 병원체이다. 일단 이 X는 단백질과 RNA만으로 되어 있죠. RNA는 핵산. 그러니까 X는 바이러스고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병원체에 의해 나타난다. 니은과 디귿 중 하나는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은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감염성 질병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디귿이 비감염성 질병이니까 당뇨병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결핵이 되겠고요. 그러면 기억이 독감이 되겠군요. 그러면 독감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억이 병원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찾았네요. 기억. 기억은 결핵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독감이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니까. 니은. X는 니은의 병원체이다. 라고 했는데 X는 기억의 병원체였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디귿. 디귿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있다. 그렇죠. 당뇨병. 물질 대사 이상이 있는 거죠. 대사성 질환. 그래서 디귿 맞는 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세포, 세포 독성 T 림프구, B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부터 볼까요? 활성화된 기억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건 세포 독성 T 림프구죠. 독T. 그 다음 니은은 형질세포와 디귿으로 분화하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비림프구. 나머지 디귿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세포가 되겠죠. 기억. 간은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독성 T림프구. 특이적 방어작용 맞죠? 니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과정 1과 2를 모두 촉진한다. 과정 1. 세포 독성 T림프구 활성화. 과정 2. B림프구를 형제세포로 분화시키는 것. 이거 둘 다 맞는 말 되네요. 티귿.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3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과정 3은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하는 과정. 요거 2차 면역 반응 맞습니다. 그렇죠? 1차 면역 반응은 B림프구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은 바이러스 A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A로부터 두 종류의 항원, 기억과 니은을 얻는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기억, 니은에 노출되기 적이 없는 생지 1에서 5를 준비한다.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와 A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의 1과 2에서 각각 혈장을 얻는다. 표와 같이 주사액을 4와 5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면 생지 3에게 A를 주사했을 때 죽었네요. 그렇죠? 이 A는 바이러스죠. 근데 이 바이러스의 항원만 분리해서 이 항원 기억 니은을 넣어줬더니 그랬더니 살았습니다. 그렇죠? 병원체를 넣어준 게 아니라 항원을 넣어준 거니까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2에서는 항체가 생성됐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1에서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생지에게 1의 혈장을 넣고 바이러스를 넣었더니 살았어. 그러면 1의 혈장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 항체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요거 항체 생성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생지 5에게 2의 혈장과 A를 넣었습니다. 살았어. 여기는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살았잖아. 바이러스를 넣어줬는데도. 왜? 항체랑 같이 넣어줬으니까 산 겁니다. 맞는 말 되겠고. 니은. 다의 2에서 니은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 다의 2는 항원이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에게 주사액을 넣은 거잖아. 항원을 넣은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1차 면역 반응이겠죠. 2차 면역 반응은 동일한 항원을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디귿. 마의 5에서 A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산 겁니다. 그치? 항체가 항원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기억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은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생지 A와 B에서 시간에 따른 X의 수를 표는 X에 처음 감염된 생지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정상 생지와 기억이 결핍된 생지 중 하나이다. B는 정상 생지겠죠? A는 기억이 결핍되어서 세균 X의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세균 X를 방어하지 못한 거죠. 기억에서 리을은 대식세포, B림프구, 형제세포,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어적인 보니까 디귿은 니은의 리을로의 분할을 촉진시킴 했으니까 디귿은 아마도 보조 T겠죠. 그리고 니은이 리을로 분화된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B림프구고 리을은 형제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도 형제세포가 되겠죠. 그럼 기억이 안 나왔네요. 나머지 기억은 뭐가 됩니까? 대식세포가 되는 거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디귿은 가슴샘에서 성숙되었다.
디귿이 보조 T림프구, T림프구 가슴쌤 맞는 말이고, 니은 2차 면역 반응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분화한다. 형질세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습니다. 그쵸?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고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그치?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지만 형질세포는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 되고요.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에게 X의 일부를 제시하는 반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활발하다. 라고 했는데 A는 기억이 결핍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에서가 더 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말 되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이 가족의 ABO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다. 그럼 A, B, AB, O가 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혈액을 항 A혈청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A형 아니면 AB형 둘 중 하나겠네요. 다음, 자녀 2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을 갖지 않는다. 응집원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형? O형. 이렇게 되겠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응집원 A, 응집원 B,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자녀 2는 O형이잖아요. 응집원은 없고 응집소는 2개 다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 XX니까 물음표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X는 응집원이고 OO가 응집소겠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뭐구나? 응집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디귿 리을이 X니까 기억 니은은 동그라미여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응집소를 하나 갖고 니은 응집소는 갖고 디귿 응집소는 안 가졌잖아. 그러면 응집소 2개 중에 하나만 가진 거야. 그러면 AB형은 될 수 없겠죠? 그럼 아버지는 A형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억이 응집원 A, 니은은 응집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디귿은 응집소 알파가 되고 리을은 응집원 B가 되겠죠. 그럼 어머니는 B와 알파를 가졌네. 그러면 엄마는 혈액형 B형. 그럼 자녀 1은 AB형이 될 수밖에 없죠. 넷이 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B가 동그라미 알파가 X. 자, 이렇게 됩니다. 분석이 다 끝났네요.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기억. 어머니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맞고요. 니은. 자녀 1의 혈액에는 디귿이 있다. 디귿 알파인데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자녀 1의 혈액을 항 A혈청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AB형이니까 항 A혈청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디귿 맞아.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에서 리을을 준비한다. X의 병원성을 약화시켜 X별을 만든다. 그렇다면 요건 아마도 백신이 되겠지. 기억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한다. 그러면 기억에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기억세포와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야. 일주 후 다의 기억에서 A, B, C를 분리한다. A, B, C는 각각 X별. 그럼 요거는 항원이 되겠고, 혈청.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항체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B림프가 분한 기억세포.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낸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게는 A를, 디귿에게는 B를, 리을에게는 C를 각각 주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다? 아래 그림과 같았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볼까요? A를 주사했다. 항체 농도가 즉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죠.
그러면 항체를 넣어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A는 혈청. 그 다음에 X를 주사하면 항원이 처음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1차 면역 반응.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B를 주사하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X를 주사하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B는 그렇죠. 항원인 거죠. 그러니까 X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 생지 리을 볼게요. C를 주사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X를 주사하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야. 아, 이거 기억세포 넣어준 거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 A는 X별이다. 이거 틀렸죠. 그렇죠? A는 혈청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었어? 즉시 항체가 늘어났잖아. 그죠?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건 1차 면역 반응이라고 그랬죠. 여기 틀리고요. 디귿 구간 2에서 C는 형질세포로 분화되었다. 맞죠? 기억세포를 넣어줬는데 X를 만나자 즉시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네요. 그러면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항원 A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이 A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나는 A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B림프구,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일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중 하나이다. 가부터 볼까요? 아, 이건 뭐야? 식균작용이죠? 그리고 항원 제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아마 이게 보조티겠죠? 보조티가 니은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세포독성 T죠. 그래서 항원에 A에 감염된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1은 세포성 면역이 되겠고요. 디귿은 B림프구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럼 뭐 다 찾았네요. 기억. 1은 세포성 면역이다. 맞아요. 니은.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가슴샘에서 성숙되었다. 기억, 보조 T. 니은, 독 T. 디귿, B림프구. 아,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이 사람에게 A가 1차 침입했을 때 가가 일어난 후 나가 일어난다. 맞죠? 디귿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BO식 혈액형이 A형인 학생 1의 혈액과 ABO식 혈액형이 B형인 학생 2의 혈액을 섞었을 때 나타난 반응을 그러면 1이 A형, 2가 B형입니다. 표는 1과 2가 속한 집단 200명, 전체 200명,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가진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순서 없이, 디귿과 리을은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의 적혈구는 A, 그럼 A와 결합한 리을은 알파겠네요. 리을이 알파. 그러면 디귿은 B와 결합했으니까 베타. 디귿이 베타. 그럼 디귿과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 이 사람은 베타와 알파를 모두 가진 학생.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건 O형이 되네요. 다음 리을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과 O형이 되고, 베타를 가진 학생은 A형과 O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B형이랑 O형 합친 값 125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중에 B형, O형을 빼면 A형과 AB형이 남죠. 이거 몇 명이 돼야 되죠? 200명에서 125명 빼니까 75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95명은 A 플러스 AB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A가 75명이면서 A 플러스 AB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니은이 A가 되고 95명은 B 플러스 AB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역이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B, A, 베타, 알파 우리가 지금 다 찾은 거고요. 각각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O형이 70명이야. B형 플러스 O형이 125명이니까 B형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55명이 돼야 되겠군요. 그 다음 B 플러스 AB가 95니까 A 플러스 5는 200 빼기 9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05명이 돼야 되고 A형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105에서 70을 빼야 되겠군요. 그러면 35명이 됩니다. 75에서 35 빼니까 40명이 되네요. 그럼 AB형, A형, B형, O형 전부 우리가 몇 명인지 다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는 70이다. 동그라미 A는 75네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이 집단에서 O형인 학생 수가 B형인 학생 수보다 많다 라고 했는데 B형은 55명, O형은 70명. 그럼 맞는 말 되네요. 디귿 디귿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의 수가 리을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의 수보다 적다 라고 했는데 디귿이 베타이므로 디귿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은 B와 AB가 되겠죠. 그럼 B 플러스 AB는 95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리을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 됐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뭐죠? 알파. 그럼 A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B형과 O형이 되겠습니다. B형과 O형을 합친 값은 얼마? 125명. 그럼 누가 더 많아? B형과 O형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바이러스 X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ABC의 특징 및 작용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감염력 없는 X죠. 그렇죠? 그래서 X를 감염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사합니다. 그럼 얘가 체내에 들어가면 대식세포가 얘를 잡아먹고 항원 조각을 제시하겠죠? 보조 T 림프구가 이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B 림프구를 분화시켜 기억세포로 만듭니다. 이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예방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백신은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 껍질 안에 X의 핵산을 넣어서 주사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X의 핵산, DNA죠?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겠어? 항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질이 합성된다고. 그럼 이 항원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하면서 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C는 X의 항원 단백질을 모방한 단백질 또는 항원 단백질의 일부를 직접 주사해도 됩니다. 결국 뭐야? 다 항원을 넣어주는 건데, 그치? A 같은 경우는 뭐다?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넣어주는 거고, B는 항원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핵산, DNA 또는 RNA를 넣어주는 것이고, C는 항원 단백질만 분리해 또는 항원과 비슷한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죠. 백신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기억, A에는 항원 단백질이 있다. 당연하겠죠. 맞는 말이고. 니은, B에서 동그라미 A는 X의 핵산을 체내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운반체로 사용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X의 핵산을 운반하는 운반체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맞는 말 되겠고. 디귿, C는 보조 T 림프구가 결핍된 사람에게서도 질병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보조 T 림프구가 없으면 기억세포 안 만들어집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이야. 정답 몇 번 됩니까? 3번 됩니다. 자, 이 방어작용 단원에서는 혈액형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인데 응집원, 응집소 헷갈려요. A형은 베타를 갖고 B형은 알파를 갖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로 나오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